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의 절세 비법. 안녕하세요. 마세TV의 절세 매지순입니다.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죠? 네, 가정의 달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자, 여러분 세금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네, 재미가 없었으면 좀 죄송하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완전 정복 제1탄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부터 2천만 원 이하의 월세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비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로 신고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택 임대소득의 주택수 판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2020년 5월 4일자 기사를 봐도 홈택스로 신고를 하려고 접속을 했는데 쉽지가 않다. 뭐 작년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여쭤보신 질문 중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세무사님,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 시 제가 실거주하고 있는 집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정말 맞나요? 임대소득만 있는 주택만 가지고 주택수를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지난주에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질문을 포함해서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주택수 판별법에 대한 모든 사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택수,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주택수는 인별로 계산하지만 부부의 경우에는 합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요. 자, 다가구 주택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별로 되어 있지 않고 각 호별로 되어 있는 건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을 합니다. 다만 다세대 주택처럼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라면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해서 주택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있다면 그 자의 소유로 계산하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합의해서 임대소유익의 귀속주로 한 명을 정하면 그 정한 사람의 주택수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19년 세법 개정에서 이런 게 들어옵니다. 소수 지분자라 하더라도 공유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600만 원이 넘거나 600만 원을 포함해서 그 이상이거나 또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의 공유지분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부부 소유일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 합산을 합니다. 즉 각각 하나씩 갖고 있으면 2주택자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한 채인 경우는 즉 5대5로 갖고 있으면 자, 원칙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볼 거지만 일단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 주택 한 채를 임대하고 내가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면 주택임대소득 계산할 때 주택은 부부만 합산하기 때문에 부모님 주택에 같이 산다 하더라도 나는 1주택자예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살짝 언급드린 19년 세법 개정안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소수 지분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여 공동소유하면 소수 지분자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나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다음 순서 1에서 2로 부부 중 1인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하겠다라고 나옵니다. 자,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가 첫 번째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 즉
부부의 지분이 5대5 동일한 경우라면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자, 그러면 동일한 지분일 때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가 없다면, 즉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각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케이스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부부가 5대5 공동명의이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은 임대주택이 있다. 그러면 몇 채를 갖고 있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두 채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합의에 따라 정하면 그의 소유로, 정하지 않으면 각자의 소유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소유자를 합의로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동명의 주택에 부부가 거주하고요. 단독명의 주택을 전세를 주면 얘는 그냥 2주택자로 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데 전세 준 주택이 공동명의이고요. 단독명의 주택에 부부가 거주하면 얘는 결과적으로는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3주택자로 봐서 이 전세 준 주택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되고요.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이하죠. 정하지 않으면 각각 소유로 보는 건 동일한데 똑같은 케이스인데 왜 하나는 2주택자로 보고 하나는 3주택자로 볼까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자, 거주하는 주택이 공동 명의라면 얘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의 귀속을 정할 일이 없으니까 얘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명의 주택을 하나만 전세 준 거니까 그냥 2주택자고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단독명의 주택에 부부가 살고요. 전세 준 주택이 공동명의인데 이 5대5 공동명의의 소유주를 누군가로 합의로 정하지 않았다라면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3주택자이고 간주임대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법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리고 알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케이스가 발생한다면 꼭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 합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꼭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사항이고요.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퀴즈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엄마 아빠와 내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법에서 뭐라고 하죠? 동일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동일 세대가 각각 한 채씩 집을 갖고 있을 때 엄마의 집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될까요? 그러면 몇 채로 볼까요? 자, 이 경우 모두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두 번째, 엄마 집을 임대할 경우 전세보증금 임대료 환산을 하냐? 이 전세보증금은 3주택자부터 임대료 환산을 해서 소득세 계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 3주택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부부의 주택수만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엄마가 갖고 있는 한 채만 주택으로 볼 것이냐, 이 케이스를 보자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엄마 집 종부세 계산할 때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자, 동일 세대원이 각각 갖고 있어서 3주택 중과로 볼 거냐, 아니면 부부 합산으로 봐서 2주택 중과로 볼 거냐, 아니면 각각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엄마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것으로 볼 거냐.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되셨나요? 자, 정답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 집을 양도할 경우 주택수는 네, 세 채, 3주택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동일 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모두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엄마 집을 임대할 때, 자, 주택임대사업할 때 주택수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부부만 합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두 채로 봅니다. 자, 마지막 뭐였죠? 종부세. 종부세는 인별과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한 채로 보아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쉬어가려고 퀴즈를 냈는데 더 복잡해졌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물어보는 주택수 케이스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도세 계산할 때 중과대산 주택수에도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들어가는지 많이 여쭤보시죠? 둘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주택수에 포함한다. 아시겠죠? 두 번째, 해외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주택수 계산 시 포함되나요? 그리고 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해외 주택이건 거주 주택이건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이건 모두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런 것도 많이 여쭤보세요.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이 됩니다. 주택소득세, 임대소득세 계산 시 과세 대상 주택은 전 세계 모든 주택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자, 그러면 주택수 계산할 때 제외되는 주택은 아예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3주택 이상의 경우에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세법에서 계산하는 보증금에 대한 월세 상당액을 계산할 때는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어떤 주택?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이 안 되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를 기본적으로 많이 여쭤보시는 주택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넘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경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머리 아프실 수 있겠지만 꼭 알아두셔야 될 규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한국 씨가 70%를 갖고 있고요. 별도 세대인 남동생이 30%를 갖고 있는 경우 누구의 주택수로 계산할까요? 이건 어렵지 않죠. 뭐라고 그랬죠? 네, 공동명의 시에는 지분이 큰 자, 즉 이한국 씨의 주택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남동생이 요 30% 지분과 본인 거주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얘는 주택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한국 씨가 50%, 남동생이 50%인 경우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할까요? 이것도 어렵진 않죠. 지분이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므로 원칙은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한다라면 그의 소유로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 고가주택 1주택을 형제가 각각 50%씩 보유하는 경우에도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자, 이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 자, 기본적으로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월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고가주택을 각각 50%씩 갖고 있어서 50% 지분만 계산했을 때는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50% 지분만 가지고 볼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볼 것이냐가 관건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자, 요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가주택 판단은 지분별이 아니라 주택 자체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고 합의해서 1인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4-1번 질문입니다. 겸용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금액 판정 시 기준시가 9억은 주택만 가지고 판단하나요? 아니면 전체의 기준시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나요? 자,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주택과 상가를 같이 갖고 있는데 주택 부분 기준시가만 계산하면 9억을 넘지 않아요. 근데 주택과 상가를 포함하면 9억을 넘을 수 있겠죠. 그러면 9억을 넘으면 고가주택이 되고 그 주택이 되면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표를 같이 살펴볼게요. 그런 이슈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이렇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월세는 2주택부터 과세를 하지만 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라면 과세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고가주택은 양도세와는 다르게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양도세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기준시가가 아니라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죠. 그래서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양도가,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고가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주는 걸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 얘는 3주택부터 과세를 하고요. 월세는 2주택부터 과세를 하지만 뭐라고요? 고가주택은 1주택만 갖고 있어도 과세를 한다. 그리고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수 산정할 때는 어떻게 된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이 안 되는 주택은 빼준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겸용주택을 갖고 있는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정 시 기준시가는 9억만 가지고 자, 주택 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하냐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하나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주택 부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 사례를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네, 주택 부분만 계산했는데 9억이 안 되고 그러면 나는 네, 어차피 비과세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질문을 한 번 더 살펴보죠. 비슷합니다. 1층은 상가, 2, 3,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가구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 9억 이하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아니면 주택의 공시가격과 상가의 기준시가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마찬가지 케이스죠. 합치지 않으면 9억이 안 되는데 합치면 9억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 자, 그러면 앞에 해석 사례만 놓고 본다면 얘는 다가구 주택 한 채이고 9억이 안 넘으니까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답을 볼까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택의 사용 면적이 상가의 사용 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과 상가의 기준시가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9억 이하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즉 뭐냐면 겸용주택일 경우에는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의 면적을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상가 부분이 주택 부분보다 크다라면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만 놓고 9억을 판단하지만 주택 부분의 면적이 상가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라면 주택과 상가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이건 양도세하고 동일합니다. 봐서 기준시가 9억을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법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케이스 볼게요. 몇 년 전 아들에게 다가구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아들이 보유한 주택은 증여받은 주택이 유일하며 기준시가가 얼마? 7억입니다. 매월 20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해야 될까요? 자, 2천만 원이 넘는 소득이에요. 해야 돼요? 자, 아들이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의 일단 주택수까지 포함하여 주택수를 포함하고요. 만약 아들의 주택수가 한 채이고 2019년 기준시가 개별주택 가격이 9억이 안 된다면 고가주택이 아니고 1주택자라면 월세소득 어떻게 된다? 비과세 된다. 따라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관리처분 인가 후에 조합원 입주권 상태입니다. 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경우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갈까요? 들어가나요? 참 어려운, 항상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 들어오면 어려워지는데 실제로는 네, 주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주택수에 넣어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조합원 입주권은 그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 합니다. 즉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 이후부터 주택에 해당됩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이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수의 계산 시점은 언제인가요? 자, 요거는 과세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보유하고 그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왜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음 질문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에 대해 과세를 하나요? 뭐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해서 한 채는 월세를 주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경우죠. 그리고 뭐 동일 과세 기간에 그 9주택을 팔았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이 월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소유 기간에 발생한 임대소득은 과세가 됩니다. 자, 이 질문의 연장선으로 또 어떤 걸 물어볼 수 있냐면 이런 거죠. 기준 시가 9억이 안 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19년 5월 30일에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됐습니다. 지금처럼 공시지가를 막 올리기 시작하면 이런 케이스가 많이 해당이 되겠죠. 자, 월세 주는 주택인데 한 채만 갖고 있고 이번에 5월 30일자로 9억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됐어요. 그러면 과세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과세 대상은 언제죠?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의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말일 기준으로 기준시가 9억을 넘었다면 1주택자라도 월세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많이 어려웠지만 이 정도 케이스만 아시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모든 주택수를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다 살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